윤서는 오래 고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언가를 결정하기 전까지 늘 이유를 충분히 찾으려 했지요. 그래서 결혼도 그랬습니다. 그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화를 내는 법이 없었어요. 부모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 주변 사람들과 큰 마찰도 없었습니다. 윤서는 그 모습을 성실함이라고 믿었습니다. 친정에서는 반대했습니다. 사람이 착한 거랑 삶을 책임지는 건 다른 문제다. 어머니의 말은 단정했지요. 윤서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같이 살다 보면 달라질 거예요. 결혼식 날 윤서는 울지 않았습니다. 기쁨보다는 다짐이 앞섰습니다.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지요. 남편은 장남이었습니다. 위로는 누나 둘, 아래로는 남동생 둘. 항상 가운데에 있던 사람. 주변을 살피는데 익숙했지만 결정을 내려본 적은 많지 않아 보였습니다. 결혼 초반의 삶은 조용했습니다. 큰 다툼도 큰 웃음도 없었지요. 윤서는 그 평온이 좋았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불은 켜져 있었고 밥은 따뜻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윤서는 일을 했습니다. 전문직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직업이었고 책임이 따랐습니다. 야근이 잦았고 집에 늦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럴수록 더 열심히 했습니다. 가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믿었지요. 시댁은 가까웠습니다. 물리적인 거리뿐 아니라 생활의 거리도 그랬습니다. 명절과 제사, 크고 작은 가족 일정이 자연스럽게 윤서의 몫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니까요. 남편은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아줘.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는 건 윤서가 가장 잘하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윤서는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착한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오래된 인내였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조용한 시작이 아주 긴 싸움의 출발이라는 것을요.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렀습니다. 결혼 5년 차가 되었을 무렵 윤서는 숫자에 예민해졌습니다. 통장 잔액, 카드 결제일, 이자 날짜, 달력의 표시가 늘어났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생활은 조금씩 기울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일은 자주 바뀌었습니다. 그때마다 이번엔 오래 갈 거야. 라는 말이 따라왔지요. 윤서는 믿었습니다.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메웠습니다. 모자라는 생활비를, 늦어지는 공과금을, 급한 경조사를요. 어느 날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윤서는 창구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서류를 넘기던 직원의 손이 멈췄습니다. 연체가 조금 있으세요. 조금이라는 말이 이상하게 무겁게 들렸습니다. 집에 돌아와 말했습니다. 당신 이거 알아요? 남편은 잠시 눈을 피했습니다. 곧 정리할게. 언제요? 이번 달은 좀. 말은 거기서 멈췄습니다. 윤서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계산했습니다. 어떻게 막을지요? 어떻게 버틸지요? 시댁의 전화는 잦아졌습니다. 이번엔 내가 좀 도와야 하지 않겠니? 장남이니까 책임도 크지. 말은 늘 부드러웠습니다. 부탁처럼 당연한 일처럼요. 윤서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네, 알아서 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해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돈이 엮인 일이었습니다. 윤서는 밤새 서류를 정리했고 새벽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빚을 떠안기로요. 아이들이 아직 어렸습니다. 집을 흔들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은 말했습니다. 미안해.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은 없어요.
그 말에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월급은 제때 들어오지 않았고 약속은 흐려졌습니다. 윤서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일에 매달렸고 집에서는 말을 줄였습니다. 감정은 정리할 수 없을수록 접어두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맡은 역할이 무엇일까? 며느리로서의 자리, 아내로서의 책임. 그 사이에서 윤서는 점점 자신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윤서는 처음으로 결심 비슷한 것을 했습니다. 지금처럼은 더는 살 수 없겠다고요. 어떻게 바꿀지는 몰랐지만 적어도 멈춰 서야 한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윤서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방향을 틀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그의 겨울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난히 바람이 매서웠고 집안 공기는 늘 차가웠습니다. 말을 아끼는 집은 조용했지만 평온하지는 않았지요. 남편의 월급은 몇 달째 제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들어와도 금액은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윤서는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대답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대신 식탁 위에 계산기를 올려두었습니다. 숫자를 맞추는 일이 하루의 시작이자 끝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외투를 벗는 손이 느렸고 시선은 바닥을 향해 있었습니다. 윤서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번 달도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달에는 그 말 몇 번째예요? 말끝이 낮아졌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댁에서는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내가 좀 이해해야지. 집안이 이럴 때일수록 내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 윤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말들이 이미 여러 번 들은 이야기였으니까요. 그날 밤 윤서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잠들어 있었고 남편은 방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윤서는 손등을 가만히 눌렀습니다. 떨림을 멈추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음 날 은행에 다시 갔습니다. 상담실 의자는 딱딱했고 공기는 건조했습니다. 더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직원의 말은 차분했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법이 없다는 말이 오히려 솔직하게 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윤서는 가방을 내려놓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저녁 윤서는 남편 앞에 앉았습니다. 나 더는 혼자 못 막아요. 남편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윤서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안 돼요. 말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 이후로 집에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말하지 않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윤서는 더 또렷해졌습니다. 며칠 뒤 윤서는 서랍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통장을 발견했습니다. 결혼 초 혹시 모를 나를 위해 만들어둔 것이었습니다. 잔액은 크지 않았지만 숫자는 분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윤서는 통장을 손에 쥔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는 몰랐습니다. 다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윤서는 결심했습니다. 누군가의 딸이기 전에, 아내이기 전에 자신의 삶을 먼저 지키기로요. 아직 방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건널지는 이제 윤서의 선택에 달려 있었습니다. 윤서는 멈추지 않기로 했습니다. 도망치듯 버티는 대신 방향을 잡아보기로 했지요.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계획을 적었습니다. 지출을 줄이고 빚의 순서를 정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먼저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종이와 펜이 놓였습니다. 윤서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숫자를 같이 봐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도망쳤어요. 짧은 말이었지만 처음 듣는 고백이었습니다. 윤서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도망치지 말아요. 같이 버텨요. 남편은 오래 침묵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해볼게. 확신은 없었지만 이전과는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변화는 느렸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남편은 월급날을 먼저 말했고 윤서는 그날을 달력에 표시했습니다. 작은 약속들이 쌓였습니다. 시댁과의 거리는 조심스럽게 조절했습니다. 윤서는 처음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하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윤서에게는 필요했습니다. 아이들과의 저녁 시간이 늘었습니다. 윤서는 일찍 집에 오려고 노력했고 남편은 설거지를 맡았습니다. 서툰 손놀림에 접시가 부딪혔습니다. 윤서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나온 웃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말했습니다. 고마워. 윤서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고마운 건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두 사람은 같은 방향을 보았습니다. 은행 상담실에 다시 갔을 때 직원은 이전보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정이 가능합니다. 윤서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작은 성과였지만 분명한 변화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윤서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전히 바람은 차가웠지만 빛은 전보다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날 밤 윤서는 일기에 적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함께 가면 된다. 아직 끝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무너진 줄 알았던 자리에서 다시 설 수 있다는 것을요. 윤서는 조용히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결말이 멀지 않다는 예감과 함께 시간은 급하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하루씩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윤서의 집은 여전히 크지 않았고 형편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흔들리던 중심은 조금씩 단단해졌습니다. 빚은 한 번에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다는 사실만으로도 윤서는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달력의 표시가 바뀌었고 통장의 숫자도 더는 윤서를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예전보다 말을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지켰습니다. 월급날을 잊지 않았고 빠지는 날에는 먼저 설명했습니다. 윤서는 그 태도를 믿기로 했습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책임을 피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동안 혼자 떠안게 해서 미안해. 윤서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지금 같이 하고 있으면 돼요.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지난 시간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시댁과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윤서는 더 이상 모든 자리를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참여했고 할 수 없는 일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놀랍게도 세상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윤서를 가장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자랐습니다. 윤서는 아이들 앞에서 애써 강한 척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엄마도 가끔은 힘들다. 그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윤서에게는 큰 변화였습니다. 어느 날 밤 윤서는 창가에 서서 지난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착함 하나 믿고 시작했던 결혼, 참는 것으로 버텼던 날들, 그리고 이제 선택하며 살아가는 지금. 남편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고 사랑해. 윤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나도요. 그 말은 예전보다 훨씬 가벼웠고 진심에 가까웠습니다. 윤서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을 수도 있지만 관계는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삶을 내려놓지 않아야 다른 것도 지킬 수 있다는 것을요.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방향을 찾았을 뿐입니다. 윤서는 오늘도 자신의 자리에서 하루를 살아갑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